의료복귀입니다, 여러분. 의료복귀. 자, 의료복귀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6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6문제, 어떤 때는 7문제까지도 나왔던 부분이고 공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꽤 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요 정도 안에서만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혹시나 이거 외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원망 마시고 그거는 버리셔도 돼. 합격에는 문제가 안 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구석구석을 하는 거는 효율성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양이 많으실걸요. 준비 요것만 하셔도 되실 겁니다. 자, 의료법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기관은 몇 군데죠? 10군데지. 자, 의료기관 10군데 이름 앞대가리는 적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빨리 적으세요. 의료기관 10군데 하면은 종, 병, 요, 한, 치, 정. 맞죠? 그 다음에 의, 한, 치, 조 해서 10군데 적어주시죠. 자, 의료기관 10군데 외웁니다. 종병, 요한, 치정. 그 다음에 의한치조,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여기까지는 병원이란 말이 붙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이라고 했었죠. 종병, 요한, 치정, 의한, 치조. 자, 이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병원급이 있고 병원급 이상이 있고 의원급이 있겠죠. 그러면 병원급 이상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적으셔야 되겠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의원급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허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의원급이 같은 과가 엄청나게 주변에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급은 뭐만 하면 되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의료인이 들어가겠지. 그럼 의료인 하면은 5개 직종이 들어간다 그랬죠. 적으셔야 되겠죠. 아셔도 여러분 적어놔요. 의사 3사람 들어가죠. 의사 3사람. 그 다음에 간호사, 조산사 적으셔야 되겠죠. 의사, 그 다음에 또 한의사, 그 다음에 또 치과 의사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간호사, 그리고 또 조산사 해가지고 5사람이 의료인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직 의료인이라는 게 있죠. 자, 당직 의료인은 당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당직 의료인을 반드시 둬야 되는 곳은 어디 이상에서 둬야 됩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병원급 이상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됩니다. 만약에 병원급 이상인데 당직 의료인을 안 뒀어요. 그러면 벌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료인이 5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은 자인데 의료인 결격 사유가 있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료인 결격 사유. 이 사람들은 의료인 못한다는 거예요. 단 조심할 거는 이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됐지만 그게 이제 회복을 했다든지 지금은 아니다 하면은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신질환자 의료인 못합니다. 당연하죠. 정신질환자 의료인 못해. 그 다음에 또 마약, 대마, 향정, 의약품 중독자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정치산자, 다른 말로 피한정 후견인. 어떤 거랬어요? 반띨이라 그랬죠. 안 돼. 그 다음에 금치산자, 완띨, 피성년 후견인 이랬죠. 반띨이든 완띨이든 안 된다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안 돼요. 받은 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하면은 이 사람은 의료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의료인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째,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 중인 자, 뭔가 이렇게 집행 중인 자, 자,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의료법 내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뭐 3년 징역을 살았어. 그럼 3년 징역 사는 동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될거 안 될까요?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을 받았는데 그 집행이 종료된 자라고 했어요. 집행이 종료된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은 돼요. 그래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현재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집행 중인 자 안 돼. 받은 자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라고 했죠. 의료기관 개설자. 자, 의료기관 개설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누군데요? 의료인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의사. 의료기관 세울 수 있죠? 의사. 그 다음에 또 한의사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치과의사 세울 수 있죠. 그럼 이때 한의사는 뭘 세울 수 있어요? 한의사는 요양병원, 그리고 한의사는 그리고가 아니라 요양병원은 누가 세울 수 있다? 한의사, 또 그리고 의사,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하면은 의사도 되고 한의사도 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는 뭐 세울 수 있어요? 치과병원, 치과의원 이런 데죠. 됐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조산사가 오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산사가 오픈할 수 있어요. 조산사는 뭘 할 수 있어요? 조산원 개설할 수 있잖아요. 조산원. 그런데 조산원을 개설하되 반드시 조산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둬야 됩니까? 지도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지정의사가 아니라 지도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간호사는 할 수 있다, 못한다? 간호사는 못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이런 네 사람은요,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한다. 그래서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게서 대했을 때 응급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의 처치를 해야 된다. 자, 결론, 의료인은 응급 환자한테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진료나 조산의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하는데 거부했어. 아, 나 못해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해요. 뭐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0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1년에 1000은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간호조무사나 또는 간호사나 의료인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 자격 실태, 그리고 취업 상황 보고, 이거 몇 년마다 할까요? 적으셔야 되겠죠? 3년마다.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여러분 몇 시간 받아? 8시간 받죠. 8시간 이상 받죠. 그래서 8시간 이상 얼마마다? 매년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고 있어. 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여러분 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누가 들어간다?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죠. 정신건강 간호사, 또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자, 이런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보수교육을 매년 몇 시간 받는다? 12시간 이상. 우리들은 보수교육 몇 시간 받아요? 8시간. 그런데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보수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는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있죠.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가 들어가는 거야? 정신의료기관. 여러분 그래도 알아도 적어놔요. 조금씩. 정신의료기관, 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들어갑니까? 정신재활시설. 요 세 군데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 그랬어요. 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장, 그리고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그네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교육을 받겠습니다. 인권 교육 몇 시간 받는다? 매년 4시간 이상.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 번에 몰았어요. 자, 자격 신고라든지 취업 상태 보고는 몇 년마다? 3년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은 매번 몇 시간마다? 매년 8시간.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보수교육이 몇 시간? 12시간. 인권교육은 정신건강에서의 인권교육은 몇 시간? 4시간. 되셨죠? 막 머리 지내리려고 할 건데 한 번에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변사체라는 거 있죠. 변사체는 아무래도 자연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는 거죠. 그럼 변사체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변사체 신고할 수 있는 자 누가 한다? 의사 적으셔야 되겠죠. 한의사, 그리고 치과 의사, 그리고 또 조산사. 왜? 조산사도 할 수 있어요. 왜? 애기가 죽은 게 좀 시원찮아, 이상해 하면 신고할 수 있죠. 의사 3사람과 조산사는 할 수 있어. 누구는 못해? 간호사 못해. 그래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못해. 변사체 신고 못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 4사람은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뭔가 시원찮으니까 경찰서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적으셔야 되겠죠? 적으셔야 되겠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자격 정지, 그리고 품위 손상 행위, 면허 취소 요건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지금 잠깐 훑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훑어보시면서요. 이거는 자격정지, 품위손상, 면허 취소인데 칸이 조금 좁다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조금 그 중에서 기억에 좀 아리까리하다 싶은 거라든지 있다면은 이 부분에 포스트잇에다가 딱 접어서 붙여두세요. 그래서 자격증기 다 적을 필요도 없고 품위손상 다 적을 필요도 없어. 근데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거를 적어두세요. 안 적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 만약에 시험장에서 조금 전에 봤을 때 뭔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하시죠. 자, 자격정지에는 여러분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 품위손상에는 먼저 어떤 게 들어간다? 뭔가 좀 격떨어지는 행동했던 거, 예를 들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라든지, 그죠? 또는 거짓 과대 광고라든지, 그죠? 그런 것, 또는 막 유인하고 꼬셔서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등은 전부 다 뭐였다? 품위손상 행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품위손상 행위는 그냥 보셔도 느낌이 뭔가 좀 창피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창피하게 행동한 거, 그런 행동이 품위손상 행위에 들어가요. 이거가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를 주죠. 그래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거에 자격 정지가 들어가는데, 이 자격 정지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여러분이 적어두셨나 모르겠는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이런 거, 진료기록부 허위로 준 거,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거짓으로 작성한 거, 그리고 또 부당하게 진료비 거짓 청구한 거, 거짓으로 작성하고 거짓 청구하고 이런 거요. 또는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 위반한 거요. 위반한 거.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한테 고용되어서 아이고 뭐 월급 많이 주니까 뭐 사무장이면 어때 하고 막 그 사람이 일을 했어. 그럴 때도 어떻다고요? 이때도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격정지예요. 그리고 이 자격정지에 뭐가 들어간다? 일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했을 때. 그래서 일회용은 말 그대로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사용했다 그 말만 돼 있죠. 재사용하면 자격정지야. 그런데 면허 취소 있죠. 면허 취소는 어떤 상황이 될 거다? 재사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면허 취소. 해를 끼쳤다는 말이 없이 재사용했다 이 말만 있으면 어떤 거? 자격정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격정지는 품위 손상 바로 다음 징계고 더 심한 징계하면은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면허 취소는 아까 의료인 결격 사유 있었죠. 정신질환자부터 그런 사람들은 다 면허 취소가 될 거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면허증 대여했을 때 면허증 빌려준 거 있죠. 이거는 엄청 위중한 벌이에요. 5년에 5천이고 면허 취소예요. 면허증을 빌려준 거. 면허증 빌려준 거. 그리고 일회용 용품을 재사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거. 이런 거는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내용이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서 품위 손상은 뭔가 격떨어진 행동이 느껴지는데 환자 이리 와 꼬시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막 수면 내시경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런 거 있죠. 다 품위 손상 행위고 자격정지는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건데 일회용을 재사용해서 하면 안 되는데 재사용한다든지 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거짓 청구하고 진료비 그런 거 전부 다 좀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한 거는 자격정지. 면허 취소는 면허증 빌려준 거. 의료인 결격 사유 이런 거는 전부 다 면허 취소입니다.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럼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자, 상급종합병원은 과가 몇 개 이상이라 해야 됩니까? 과가 적으셔야 되겠죠. 20개. 20개 이상의 과를 갖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병상수 시험에 2번인가 나왔었습니다. 몇 병상? 500병상. 20개 이상이고 500병상 이상의 병상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참고로 더 본다면은요. 안에 전문의가 되려는 자가 전문의가 다 있어야 되고요.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라야 돼. 그리고 또 인력, 시설, 장비 잘 갖추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질병별로 정형외과 환자만 짜들이 다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질병별로 환자 구성 비율이 딱 매칭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 편의 시설은요. 교통 편의 시설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동그라미 아닙니다. X입니다. 교통 편의 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전문병원은 병원급 이상인데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는 그런 거를 전문병원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잘한다고 내 혼자서 떠든다고 전문병원이 되지 않아. 그럼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을 지정해주는 자 있었죠. 알아두셔야죠. 지정하는 자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지정하는 자. 그러면 지정하고 또 평가도 받아야 돼. 매번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상급이고 영원히 전문병원이 아니라고. 그럼 몇 년마다 지정해 줄까요? 3년마다. 3년마다 평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다? 100병상. 알아두셔야 되겠죠? 100병상 이상이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여러분 참고로만 봐주면 돼. 100병상 이상이니까 100에서 300병상 또는 300병상 이상 과가 이런 거는 갖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병원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원급은 몇 병상 이상이죠? 30병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상급 종합병원은 500병상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요. 몇 병상 이하로 제한하겠다? 300병상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더 커지는 건 맞겠다고요. 정신병원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벌에 대해서, 벌칙금에 대해서 쭉 법칙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벌칙금. 자, 먼저 자 볼게요. 자, 몇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 3년에 3천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 말한 거는 3년에 3천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3년에 3천. 무슨 말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걸 줄여서 3년에 3천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럼 3년에 3천인 건 어떤 거였다? 비밀을 누설한 거 전부 다 뭐였어? 3년에 3천이었어. 비밀 누설 3년에 3천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거 있죠? 이것도 3년에 3천이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열람하고 사본 꺼내주고 이런 거 있죠? 또는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한 거. 아까 거짓으로 작성하면 어떤 거였지? 자격정지 3년에 3천. 그리고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 개시해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 내렸어. 근데 개시 안 해 하고 하면은 3년에 3천이라고요. 또는 환자를 어떻게 우리 병원으로 와 하고 알선 유인하는 거죠. 품위 손상. 그죠? 알선 유인했어. 그럼 얼마라고요? 3년에 3천이라고요.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비밀 누설 기억하셔야 돼. 비밀 누설 하면은 3년에 3천, 정신질환자들한테 노동을 강요하면은 3년에 3천.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 비밀 누설은 3년에 3천인데요. 하나가 어떤 비밀이냐면요. 체열하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지. 그 사람이 감염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에이즈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자. 그 비밀을 누설했어. 체열하면 안 되는 대상. 그 환자가 에이즈래 이런 식으로 비밀 누설한 거예요. 그건 얼마다? 2년에 2천입니다. 적어두셔야 되겠죠? 2년에 2천입니다. 그래서 2년에 2천은 체열 금지 대상자 비밀 누설 하는 거 2년에 2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한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체열한 피가 수혈해야 될 피가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 모르고 간염 바이러스 있는 피를 다른 사람한테 수혈했어. 그럼 수혈받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그죠? 근데 그걸 알리지 않았어. 2년에 2천. 헌혈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진단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신원 확인 안 했어. 전부 다 뭐예요? 2년에 2천. 그 다음에 태아 성관별 행위 하면 안 되지. 했어. 뭐예요? 자격 정지였죠. 근데 했어. 벌은 얼마다? 2년에 2천이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전부 다 2년에 2천인 거라는 거. 봐주시고 또 하나가 여러분 그 밑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적었는데 뭐가 있냐면 역학조사. 자, 역학조사라는 건 뭐예요? 이게 왜 생겼을까 하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원인 규명. 그걸 하는데 거부했어. 어디 갔다 왔어 했는데 막 거부했어. 또는 방해라는 말은 거짓으로 말한 거. 나 집에 계속 있었어요 했는데 오은데 다 다닌 거, 이태원 다니고 다 다닌 거예요. 방해했죠. 그럼 벌이 얼마다? 2년에 2천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했어. 벌은 얼마라고요? 2년에 2천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 중에서 가장 큰 벌칙금이 얼마다? 5년에 5천이에요. 5년에 5천 적으셔야 되겠죠. 자, 5년에 5천에서 꼭 기억을 하실 거는 뭐가 있어요? 혈액 매매. 혈액을 사고 파는 거 5년에 5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면허증 빌려주는 거 있죠. 면허 취소지. 이거 5년에 5천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폭행하는 거 있죠. 또는 유기 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정신질환자 퇴원 안 시키고 하는 거 있죠. 전부 다 인권 유린에 들어가서요. 5년에 5천이에요.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고 전부 다 인권이잖아요. 정신질환자 인권을 좀 약탈하고 하는 거 전부 다 5년에 5천이에요. 그리고 재산 마음대로 뺏고 보호자나 이런 사람 동의 없이 특수치료하는 거예요. 체면치료 마음대로 하고 막 특수치료해버려. 그런 거 5년에 5천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셔요. 자,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죠? 혈액 매매, 면허증 대여, 폭행 이런 거 전부 다 5년에 5천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의료 이번에는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게 벌이 얼마가 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거는 어떤 경우가 들어간다? 의료인이 아닌 자한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했어요. 사무장한테 고용되어서 막 의료행위를 한 거야. 그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세탁물 처리법을 위반했어요. 자, 여러분, 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있죠. 그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 세탁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자, 자, 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의료인,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 그리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이 사람은 할 수 있어. 근데 이런데 신고가 안 된 자는 어떻게 된다? 세탁물 처리 못해. 근데 이런데 신고 안 하고 세탁물 처리했어. 그럼 벌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진단서 나왔지. 뒤에도 나오겠지만 진단서 이 말 나오면 교부하는 자 누가 들어갑니까? 의사 세 사람 들어가죠. 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 세 사람은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해야 돼. 근데 교부를 안 했어. 그럼 벌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기록을 다른 데 보내버렸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이다 또는 의료 비슷한 명칭을 막 썼어요. 그럼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변사체 신고 아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의사 세 사람과 조산사지. 근데 신고 안 했어. 그럼 벌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 어디에 둬야 됐습니까? 병원급 이상에 둬야 됐지. 근데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어. 그럼 그곳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되셨습니까?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거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색깔을 조금 더 해놨습니다. 자, 1급, 2급 감염병 환자예요. 1급, 2급 감염병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또는 자가격리를 거부했어요. 그럼 벌이 얼마예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1급, 2급 감염병 환자가 입원 치료해 라고 누가 명령했지? 시군구청장 정도급은 돼야 되죠? 명령했어. 자가격리해. 근데 니나 해 하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코로나 여러분 그 격리 통지서 날라오죠. 거기에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이 뜨지 않습니까? 맞죠?